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옵시디안을 사용해서 뭘 좀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옵시디안을 왜 써야 되는지 내지는 뭔가를 기록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밥을 먹고 나서 후식으로 바나나 한 개랑 귤 한 개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바나나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이거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걸 위해서 정확히 있었던 일을 말을 하자면은 이걸 하면서 바나나를 이제 두 송이를 샀어요. 두 송이를 왜 샀냐? 한 송이는 로켓 프레쉬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로켓으로 샀는데 두 송이나 오니까 이걸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오는 즉시 그게 상태가 굉장히 좋았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약간 멍이 들어서 온 부분이 보였어요. 그리고 꼭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관리가 잘 된 것 같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는데 하는 방식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을 건데 이거를 바나나를 먹으면서 바나나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에 대한 영상을 본단 말이에요. 바나나 보관이라는 영상을 보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스스로에게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걸 보고 나서 그때 당시에 배운 기억들은 싹 다 사라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영상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이런 영상들도 요런 짧은 1분짜리 영상을 보면은 정보가 완벽히 들어가 있지 않고 긴 영상을 보면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 때문에 이런 기록을 그냥 스스로에게 해 놓고 나아가서는 이거를 그냥 내 블로그에다가 바로 업로드를 해도 될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바나나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가서 이거를 까먹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지식에 대해서 이런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학원 가서 앉아서 듣다 보면 공부가 되겠지라는 방식도 유튜브를 보면은 알겠지라는 방식도 다 똑같아요. 그냥 다 잊어먹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려면은 정말 공부라는 것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앉아 있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를 보고 방금 내가 봤던 영상에서 여기 있지 않을까? 히스토리가 있나? 요즘같이 이건가? 더울 때 조금만 이거 말고 이거였던 것 같아. If you have an hour this week, you can learn 100 songs on the piano by learning just 4 chords. These. 그래서 처음으로 해야 될 거는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영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부족함이 없다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출처로서 넣고 여기서부터 학습을 시작을 할 거고요. 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가서 여기 이렇게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각으로 가서 이제 하나씩 기록을 할 건데 이거는 한글로 기록을 할게요. 저는 이게 되게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한글로 기록하고 영어로 기록하고 가끔 일본어로도 하기 때문에 이 세 개가 검색할 때 되게 짜증나요.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검색이 안 되면 다른 언어로 막 검색을 해보거든요. 이 안에서 옵시디안 안에서 단단하게 먹기 좋고 보관하고 맛있게 먹을 수 갈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한계 온도는 녹색이지만 전 세계로 유통해서 이런 지식들도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들이 되게 구체적이고 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생각나는 게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은 제가 정확히 뭐 평가할 수는 없지만 별로 못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음식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음식은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먹어야 맛있고 이거는 어디 가서 먹으면 맛있고 아 그땐 그랬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떠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정보를 그냥 정보로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추가적인 뭔가를 부과하는 사람, 부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지금 있을까요? 보면은 이 유튜브 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56, 506, 아, 뭐야. 서브스크라이버가 야, 장난 아니네?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게 5.3 밀리언이잖아요. 530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본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이야기꾼이란 말이야, 이 사람은. 본질은 그렇단 거예요, 유튜브에. 오,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일어날 바나나는 나도 내가 덜 그랬으면 익은 좋겠어. 상태에서 수확되어 갈변 현상이 바나나 그래서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할 거예요, 저는.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바나나는 덜 익은 상태, 초록색이죠. 그래서 수확되어 몇 도씨? 바나나는 덜 익은 상태에서 수확되어 갈변 현상이 갈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한계 온도. 이게 몇 도였더라? 14에서 16인가? 않는 한계 온도를 13에서 14도. 에 맞춰 전 세계로 맞춰 전 세계로 유통된다.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다 알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나는 알 거예요. 왜? 난 알고 싶으니까. 그리고 한계운동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언젠가 말할 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거를 단 한 가지도 안 갖고 그냥 살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유통이 되어지는 생기는 에틸렌가스로 수확할 때 바나나는 녹색이지만 호흡하며 생기는 에틸렌가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바나나가 호흡하며 생기는 에틸렌 가스에 의해 처음 수확된 초록색, 노란색, 그 다음에 검은색 순으로 점점 변해간다. 이렇게 된다고요. 에틸렌 가스가 있잖아요. 이걸 생각을 하니까 또 예전에 기억이 나요. 바나나 냄새를 되게 싫어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아마 그 친구는 이 에틸렌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좀 글쎄 더 막 그러니까 느끼는 바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오이를 먹을 때 오이를 아예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오이에서 나는 쓴맛을 일반인보다 100배 이상 잘 느끼는 그런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뭐 바나나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친구 생각이 납니다. 에틸렌가스로 인해 빠르게 후숙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바나나가 후숙이 되기 시작하면 녹말 성분이 버리시면 이것도 안 돼요. 반점이 생기기 바나나가 검은색 순으로 후숙되어 간다. 이렇게 해서 후숙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저는. 그 다음 바나나의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긴다는 것은 시작하면 녹말 성분이 생기기 시작하면 녹말 성분이 당으로 바뀌면서 완숙이 되었다는 신호이다. 그래서 이거를 슈거 포인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아까 뒤에서 앞에서 잠깐 보고 나서 저도 느낀 건데 그런 식으로 뭔가 단어가 다 있더라고요. 당으로 바뀌면서 완숙이 되어 나오잖아요. 이 반점은 슈가 포인트로 카라멜에 의해 생성되어 식감은 더 부드러워지고 맛과 향은 더 달고 진해집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림으로서도 이렇게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었다는 신호로 당도가 최상으로 맛이 제일 좋은 상태를 신호이다. 이때가 당도가 최상으로 맛이 좋은 상태이다. 이런 거죠. 저 아내는 이런 걸 보면은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버리려고 해요. 근데 그런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장 잘 넘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거 그냥 PDF로 뽑아가지고 아내 핸드폰으로 전송해주면 돼요. 그럼 아내는 이걸 읽고 나서 판단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정보 전달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심지어는 링크까지 있잖아요. 가서 봐, 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뜻합니다. 바나나는 갈변이 될수록 시각적으로 다소 별로일 수 있으나 되고 영양소는 점점
자,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 부분도 조금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샷을 따서 사용을 할 건데 바나나가 갈변되면 시각적으로는 불쾌할 수 있으나 이때가 영양과 당도가 가장 높은 상태이다. 네, 그래서 최정점을 언젠지를 알고 있으면 보관하기도 쉽겠죠. 그래서 나도 이런 식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나나 먹는데 어떻게 먹는지 모르거든요. 평생 살아왔지만. 가요. 하지만 속까지 검게 되고 돼요. 음, 그러면서 냄새가 난다면 상한 것으로 드시지 말고 하지만 속까지 검게 되고 냄새가 난다면 이는 상한 것이니 버리도록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버려. 펙틴, 칼륨. 자, 바나나는 맛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펙틴, 칼륨, 베타카 요것도 괜찮은데 바나나는 요 부분부터는 이제 새로운 영상 정리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해서 링크를 따도록 할게요. 바나나는 뭐뿐만 아니라 맛뿐만 아니라 펙틴, 베타카로틴, 칼륨, 마그네슘 없었나? 폴리페놀 등등의 영양이 풍부하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카로틴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함유되어 있다.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있어 몸에도 좋은 과일이 몸에도 좋다. 근데 저는 이거 나중에 공부할 건데 베타카로틴, 펙틴 얘네들이 정확히 뭐 하는지 다 공부할 겁니다. 모르고 뭘 하는 게 싫어요, 그냥. 왜 모르려고 결정을 해? 알려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 입니다. 세계에서 보편적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면 후숙이 진행되지 않을 뿐더러 검게 변하고 맛이 떨어집니다. 넣으면 후숙이 이것도 보관, 익지 않은 바나나를 그대로 여기서부터 있는데 영상 여기서부터 발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익지 않은 바나나를 그대로 냉장 보관하면 뭐라고 했죠? 익지 않은 바나나를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면 후숙이 진행되지 않을 뿐더러 진행되지 않을 뿐더러 검게 변하고 맛이 떨어진다. 이렇게 돼요. 맛이 떨어집니다. 아, 요런 게 있구나. 요것도 중요하네요. 추위는 좋지 않다, 바나나한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적기를 잘 선택해서 먹는 게 중요한 게 바나나라는 과일이다. 잘 익은 바나나를 먹고 싶다면 옷걸이나 바나나 스탠드를 활용해 걸어주고 이건 내가 귀찮아서 안 할 것 같긴 한데 할 수도 있겠죠. 서늘한 곳에 보관해주세요.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오케이. 바나나를 잘 보관하는 옷걸이-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나왔네요. 잘 익은 자, 여기서부터 딸게요. 이거 얼마 안 걸려요. 이런 것들이. 난 평생 쓸 거야. 그리고 이 지식을. 바나나를 먹고 싶다면 옷걸이나 잘 익은 바나나를 먹고 싶다면 1. 하중을 줄여야 돼. 면적에서 이렇게 무게로서 뭉개지는 일이 없도록 보관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오케이. 옷걸이나 스탠드를 이용해 바나나를 걸어주고 이거 이유는 이거죠. 하중이 생기면 그 부분이 물러지니까 멍드니까 그 부분에 멍이 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이렇게 된다. 바나나 스탠드를 서 방지할 수 집중되어 과육이 물러지기 쉬워요. 맞아. 요런 게 있어요, 실제로. 진짜 저럽니다. 이것도 지금 내가 바나나 오늘 받아온 거에서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이런 부분 있잖아요. 바나나에 상처가 생긴 부분에는 과육이 직접적으로 이것도 괜찮다. 바나나에 상처가 생긴 경우에는 과육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되죠? 직접적으로 과육이 직접적으로 산소에 노출되어 효소와 작용해 내부를 갈색 또는 흑색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니 이렇게 상처 입은 바나나는 처리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게 낫겠다. 내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저거 오자마자 좀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 이거 먹다 버릴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좀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바나나가 익으면서 눈을 보면서 가 있는데 냉장고상 모두 경험해 보셨을 때 보여서 이런 루머가 퍼지 하나 있어요. 입니다. 폴리페놀 저게 여기 있네요. 약간 바나나가 검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다. 그렇구나. 검게 변해도 먹을 수는 있다. 먹을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인데 저 위에 이제 상한 거는 어떠한 기준에서 상한 것인지가 나왔으니까 그것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 이게 이제 저 수분이 여기까지 본 것 같거든요. 영상을 아까 그 후식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후식 먹으면서 같이 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 많은 것들 중에 제대로 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거의.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가용 가능한 형태로서 기억하고 있느냐? 그럼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배워도 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야 돼 바나나가 머릿속에다가. 건조해지므로 알맞은 방법으로 그냥 보관할 경우 수분이 빠탄 바나나해지는 수분 바나나는 수분이 많잖아. 이제 보관 방법이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바나나는 수분이 많지 않기에 이 많지 않아서 그냥 보관할 경우 수분이 빠져나가 건조해지므로 수분이 빠져나가 건조해지므로 알맞은 방법으로 보관해 주셔야 돼요. 알맞은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그게 뭔지 이제 설명이 좀 나오겠죠. 먼저 어느 정도 후숙된 1. 어느 정도 후숙된 바나나 바나나 송이를 낱개로 하나씩 분리해 주세요. 잠깐만. 바나나 꼭지에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각종 세균이 바나나를 많고 에틸렌 활성이 활발한 부분으로 낱개로 바나나를 분리해준다. 금방 상하게 해 그 다음에 하나씩 분리해 주세요. 바나나 꼭지에 그래 나도 이게 걸린 거예요. 좀 말이 이게 왜냐면은 나도 좀 그래. 제가 깨끗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나도 이걸 보거나 하는 방법을 알고 싶었어. 바나나 꼭지에는 각종 세균이 많고 에는 각종 세균이 많고
에틸렌 활성이 에틸렌 활발한 부분으로 활성이 바나나를 활발하니 금방 상하게 해 바나나를 양쪽 끝을 잘라 제거해 활발해서 바나나를 금방 상하게 하니 양쪽 끝을 잘라 제거해 준다. 됐죠? 줍니다. 바나나는 랩으로 돌돌 말아 공기와 차단시켜주면 에틸렌의 확산을 막아 공기와 차단시켜 주면 에틸렌의 확산을 막아 갈변 현상을 늦출 수 있다. 그다음 갈변 현상을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바나나는 냄새를 요것도 추가를 할게요. 확산을 막아 갈변 현상을 늦출 수 있고 바나나의 냄새를 잘 흡수하는 성질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냄새 흡수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밀폐 용기에 차곡차곡 넣고 이를 밀폐 용기에 차곡차곡 넣어 보관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사진도 좀 남겨둘 거고 이렇게 해서 남겨둘게요. 보관하면 어쩐다는 얘기죠? 한 번 더 밀봉해주면 10일은 보관할 수 보관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밀봉해주면 10일은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일 주스 파는 그런 전문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전시를 해놓잖아. 이게 예뻐 보이라고 그렇게 전시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맞는 방법인 거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먹다 버릴 거잖아요. 그러니 후숙이 중요하네. 그러니 이렇게 냉장 보관하면 좋다. 이게 가장 좋은 보관 방법이네요. 이걸 모르니까 버리는 거야, 자꾸. 검은 반점이 생겼을 때 그리고 여기서부터 냉동 보관인데, 자, 여기서부터 냉동 보관. 바나나 냉동 보관하는 법과 슈가 포인트까지 다 나왔을 때 그때부터 냉동 보관한다 이 얘기거든요. 당도가 아마 더 올라갈 검은 거야. 반점이 생겼을 때 바로 냉동을 해주 검은 반점이 생겼을 때 바로 냉동을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되죠. 시는 게 좋습니다. 더욱 오래 보관하려면 바나나의 아이고. 검은 밀봉해주면 10일은 보관 바로 냉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검은 반점이 생겼을 때 바로 냉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더욱 오래 보관하려면 바나나의 껍질을 벗겨 과육을 분리해주세요. 1회분씩 소분하여 지퍼백에 넣어 밀봉 과육을 분리하고 1회분씩 소분하여 지퍼백에 넣어 밀봉한다. 오케이. 합니다. 용기에 넣고 냉동실에 얼리면 냉과로 용기에 넣고 냉동실에 얼리면 냉과로 즐길 수 있다. 즐길 수 있으며 6개월간 보관이 6개월간 보관이 가능하다. 있고 6개월간 보관이 가능하다.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뭔가가 완벽한 지식의 어떠한 가능해요. 출판 가능한 지식의 최소 단위로서 뭔가가 나와야 돼. 지금 여기 걸린 시간 24분 27초거든요. 근데 나는 평생 이걸 쓸 거야. 이 영상이 됐어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내가 바나나 자꾸 버려. 그럼 이걸 내가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설명하는 와중에 그런 게 있어. 그 갈색으로 변하는 게 그게 있어. 그런 게.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그 안에 영양가 많아. 이게 아니라 팩틴이 있고 베타카로틴이 있고 칼륨이 있고 폴리페놀이 있는데 이 폴리페놀이 공격을 받으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색으로 만드는 거야. 그렇다고 그게 못 먹는 건 아니고 그거를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내가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 좋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걸리고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봐봐. 여기에서 PDF로 뽑는 거야. PDF로 내보내기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제 컴퓨터에 PDF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나나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쓴 날짜 이렇게 나오고 바나나와 지식에 대한 이런 식으로 PDF로 뽑아놨다니까요. 이거 PDF 파일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되게 좋지 않습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카카오톡에다 보내볼게요. 내 카톡으로 보낸 거를 카톡에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카톡으로 PDF가 왔죠, 그죠? 5.3메가짜리가 왔는데 세이브하고 열면은 똑같아요. 그냥 아까 본 거랑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빠르다. 제일 느려 보이지만 제일 빠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이어나간다. 그래서 지식도 되고 음식도 되고 또 뭐가 되죠? 글쎄 모르겠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거를 나는 지금 언어가 3개를 하니까 일본어까지 또 하니까 4개가 되니까 얘네들을 다 각각의 언어로 저장을 하고 싶은데 그건 조금 힘들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좀 나중에 해봐야겠네요.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으면 편할 것 같긴 한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